알람 소리에 깨던 우리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몇 년 전 화제가 된 숙박 플랫폼 업체의 광고. 업체는 서비스 10년 만에 침대 없이 세계 최대 숙박 기업이 되었는데요. 자동차 한 대 없이 자동차 기업같이 1위가 된 기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유 경제가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 경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공유 경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 주방 입주자들인데요. 이곳을 통해 사회초년생이었던 승수 씨 역시 어렵지 않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찾아보고 그 공간들 이제 비용을 또 찾아보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이 공유 주방이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고민 없이 들어옵니다. 1,000만 원 이내로 창업이 가능한 공유 주방. 경험이 없는 승수 씨에겐 기회였습니다. 기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사비로 산 게 하나도 없고요. 한식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세팅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첫 창업인데. 6개월 전 승수 씨는 모델, 식당 서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미래를 고민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제 경험. 제 경험이 지금부터 쌓이고 있는 중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다른 캐가 아닌 저 혼자만의 힘으로 경험을 직접 쌓고 있구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을 나누어 공유하는 공유 주방. 권리금 없이 주방 집기와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승수 씨를 비롯한 14업체가 입주한 공간입니다. 업체들은 식재료 공동 구매와 주방 운영 노하우 등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유 주방이 일반 식당과 다른 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일반 식당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홀이 없다는 건데요. 대신 이곳엔 주문과 동시에 달려오는 배달맨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어갖고 한 곳에 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움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접수되고 100% 배달로만 운영되는 공유 주방.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SNS를 통한 홍보는 생명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입주자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요. 입주사분들은 고객님들에 대한 응대라든지 리뷰만 신경 쓰시는 거고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미디어적인 부분에서 다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하신 거예요.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임차료라든가 시설 집기비라든가 브랜드 비용이라든가 7, 8천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잘 되면은 아무 상관없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 창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 안 되신다고 하셔도 감가상각 비용 없이 보증금을 회수해 갖고 나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한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적인 요소를 섞어서 입점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다른 공유 주방과의 차별점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주방 플랫폼. 공간을 임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으며 배달, 마케팅 전문가 같은 새로운 플랫폼 일자리까지 창출했는데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 시장은 공유 시장의 진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경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전보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되게 편해진 거죠. 공유 경제는 한 물건을 함께 활용한다는 뜻으로 2008년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과거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공동노동 조직도 공유 경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이 남는 유유 자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윤과 상관없는 201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되면서 우버라는 이제 승차 공유가 나오면서 공유 경제가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버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유 경제에 부르짖힌 차량 공유 모바일 플랫폼 우버피케이션. 4차 산업혁명으로 IT 기술력이 발달하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외에도 경험과 시간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플랫폼을 통해 소유하지 않고 쉽게 빌려서 사용해보는 것.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는 경제 방식은 현대인의 소유 개념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구매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확실히 클 때만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예전에는 봤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 거래 비용 자체도 IT 기술이 접합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접목되면서 거래 비용 자체가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매 비용이 이제는 작은 물품까지도 공유가 다 가능한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품, 서비스, 시간, 경험 이런 것들까지 공유가 되는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엔 좀 더 특별한 물품을 공유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주민센터 한쪽에 배치되어 있는 낯선 장비들. 바로 공구도서관인데요. 한 번 쓰기에는 공구를 사기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공구 대여를 한다는 거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보고 나서 여기에 찾아오게 됐거든요. 재질을 어떤 거를 쓰신 거예요? 그냥 저 일반 테이블 나무 작자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대여해주는 공간. 총 60여 가지가 넘는 공구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구매 비용과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구를 빌리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끝! 19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선순환적 재활용을 위해서 공유 경제 개념이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구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그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서 내가 쓰고 저도 다른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이제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을 위해서 저희 공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시면 이용 가능하시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수원이시거나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재학생 분들이시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고 연 3회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정장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서비스.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면접 정장과 액세서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직종이 병원 쪽이라 면접 정장이 면접남만 필요해서 굳이 면접 정장 사려고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이런 데 왔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료 대여뿐 아니라 맞춤형 정장을 입을 수 있도록 수선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데요. 덕분에 지역 청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고 찾는 사람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고요. 작년에만 1,730명이 와주셨어요. 청년들의 응원에 힘입어 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캐리어랑 불법 촬영 탐지기 그리고 공구 세트를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고가의 여행 가방과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불법 카메라 탐지기까지.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소유가 아닌 공유가 대세인 요즘 아이들 장난감부터 자전거, 차량 등 운송수단까지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나 쉽게 플랫폼을 통해 공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공유 경제가 머지않아 렌탈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쓰지 않는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공유 경제들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 정부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민박 공유 서비스 업체,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논란까지. 아직 우리나라 공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많은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의하는 공유경제 자체도 P2P, 개인과 개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확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단 시장이 굉장히 작다는 게 한계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세계로 진출을 해야죠. 소유와 공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분명한 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된 공유 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시장의 진화, 얼마 후 우리의 소비 방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